비정상적이었던 선택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상대방과 감정을 실제로 주고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그저 일방적으로 전달했던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때 개인의 성격보다는 닥치는 상황에 따른 심리 상태에 더 많이 좌우된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지만 또 때로는 지나간 작품들에 누구보다 냉정해지기도 하는 두 남자의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90년대 로맨스 영화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노팅힐을 발굴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아주 엄격한 코멘트를 남겨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라본 읽었던 오프닝 멘트는 알랭드 보통의 책 키스 앤 텔,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우리가 키스하기 전에 하는 말들이라는 책에서 두 문장을 골라봤어요. 역시 키스 전문가다. 도대체 그 키스 전문가는 어디에서 연유된 거냐, 그 얘기를 정말 몇 번 질문을 받은 기억이 문득 악몽처럼 저도 모르겠어요. 스쳐갑니다. 잠재의식에서 이건 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걸 수도 있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 번 더 모셔야겠네요. 읽어들은 이 문장들로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오늘은 사람과 사람 간에 전개되는 관계의 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이 영화 노팅힐에서도 보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되게 묘한 감정선을 가지고 튀어올랐다가 가라앉곤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기가 발굴 포인트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관계의 빌드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혹은 친밀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부터 느껴지는 걸까요? 결국은 네.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애나가 윌리엄에게 왜 끌렸을까랑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친밀감을 느끼는 거, 뭐 음. 관계의 빌드업, 네. 전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는 네. 서로 간의 은밀한 공간으로 들어갈 때 가능하거든요. 공간. 네, 그게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심리적 네. 공간일 수도 있고. 어허. 근데 그 은밀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문이 닫혀져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음. 남에게는 닫혀져 있지만 나에게는 개방된 것임을 알 때 네. 사람들은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내밀한 공유를 통해서 네. 서로의 유대감이 보다 증진된다라는 오. 거죠. 그래서 애나가 윌리엄과 첫 번째 한 데이트가 네. 윌리엄의 여동생 생일 파티였거든요. 네. 그때 수많은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많은 마이너들의 향연이다 여기는. 맞아요. 일종의 불행의 자랑을 그렇죠. 늘어놓기도 하죠. 이제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영화 한 편에 그 당시에 1,500만 달러를 받았던 그렇죠. 대배우 역시도 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윌리엄을 대중이라고 퉁쳐보면 일반인이라고 네네. 대중과 스타의 간극에서 가장 큰 오해는 누가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서로가 다르다는 인식을 아마 각자가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스타와 일반인. 그렇죠. 근데 각자의 위치에서만 보면 공주와 서민, 스타와 대중이라는 프레임으로 구분되지만 만약에 이게 네. 어떤 정치인이 토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외계인이 침공해 온다면 어떨 거냐는 거죠. 한일 관계 뭐 아무리 앙숙이어도 그렇죠. 거기에 부자와 빈자, 네. 싸울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나뉠까?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냥 다 같은 지구인으로 통칭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즉 소속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네네. 비밀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를 다른 집합으로 분류하던 것에서 같은 소속으로 인지하게 하는 그렇죠. 관계의 힘이 어떤 관계의 전진이 있는 거죠. 변화가. 네. 저는 그래서 관계의 빌드업은 결국은 얼마나 많이 네.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애나가 윌리엄에게 끌렸던 부분 중에 아주 큰 부분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대라고 생각해요. 맞아. 나의 상처를 이야기할 수 그렇죠. 있게 됐대. 네. 그 부분 때문에 관계가 증진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라는 키워드로 아주 네. 멋진 해석을 들려주셨어요.
조제프님은 공간이라는 키워드라면 저도 뭐 비슷하게 엮을 수 있는 이제 연장될 수 있는 코드인데 저는 어떤 국면에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여전히 좀 비판적인 관점이기는 합니다만 네. 둘의 관계가 좀 약간은 일방적인 구석이 있고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애나가 좀 갑인 관계, 뭐 저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위아래가 존재하는 그런 관계여서 네. 네. 결국에는 애나가 윌리엄이 존재하는 곳으로 내려오는 음흠. 그 내려올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서 네. 이 관계 빌드업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음흠. 위기의 국면에서. 네. 근데 뭐 이걸 반드시 막 삐딱하게만 볼 건 아니라 방금 이제 조세프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국면과는 네.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나의 인생이 좀 잘 풀릴 때보다는 잘 풀리지 않을 때 나의 얘기를 온전히 털어놓고 모든 걸 기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관계 빌드업에서 활용되지 않았나. 근데 물론 여기에는 되게 대가가 전 따른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렇죠. 나의 내면을 털어놓는 이 국면이 좀 나의 인생의 좀 저점인 경우에는 웅크러져 있을 때. 네, 다시 원상 회복이 되었을 때 형태 기억 합금인가요? 뭐 그런 금속처럼 형상기억. 네, 형상기억 합금이라고 하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잠깐 매복되어 있었던 문제들이 다시 튀어나올 수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질 수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바로 네. 그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영화 속 인물들의 약간 이기적인 행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스쳐가는 영화가 허진호 감독의 행복이거든요. 네. 그 황정민, 임수정 나왔던 영화. 네. 네. 요 영화를 사실 저희가 언젠가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네. 또 저희에게는 중요한 허진호 감독님의 영화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한번 다룰 때가 됐네요. 네, 네. 외출 다루고 아마 뭐 그 다음 네. 정도에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이 관계 빌드업이 애나의 경우에는 막 그런 뭐 자신의 과거의 누드 사진 파문이라든지 언론으로부터 공세를 당할 때라든지 이럴 때 튀어나온 그런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이 관계의 시작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좀 비판적인 관점이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딱 너무 완벽하고 꼬장꼬장해 보이면 네. 그 사람이 너무 잘난 사람한테는 완벽해 보여서 어떤 틈이 안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이제 공략할 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들어갈 틈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그렇죠. 네.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네. 근데 결국은 조금 사람이 뭉클어져 있을 때 서로가 네. 서로를 위로하면서 네. 사실 관계가 진행되니까 네. 크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비밀의 공간이나 그렇죠. 그 공감이나 그 국면의 전환이나 사실은 같은 결로 맞아요. 닿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밀한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이 터진다든지 그렇죠. 이러면서 사실은 둘도 없는 관계가 되는 경우는 네. 너무 많고 맞아요. 저는 그런 건 굉장히 관계 바람직한 양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되게 이걸 조금만 비틀어서 네. 이제 그런 관계를 유도하고 그렇죠. 일부러 눈물을 자아내려고 하는 듯한 맞아요. 스탠스가 겹쳐지면 이게 얼마 전에 사실은 나는 솔로라는 예능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와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저희가 네. 바라봤던 기억도 있는데 우쭐하셨었던 분. 네. 뭔가 내 얘기로 지금 눈물이 터진 거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되게 네. 반가워하는 듯한 네. 느낌이 들 때는 좀 이게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전도 현상이 발생한 그렇죠, 건데. 맞아요. 전도 현상이라는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여전히 이 애나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사랑할 수 없게 되면서 네. 좀 이 영화의 감상평도 좀 그런 방식으로 많이 연결되지 않나. 네, 사실 이 부분은 에나라는 인물을 네. 공감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건데 네. 왜 인정하기 어렵냐면 에나가 과연 윌리엄에게만 그랬을까?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맞아요. 사람들에 대한 네. 일종의 신뢰가 없는 거죠. 맞아요. 진짜 정확한 네. 지적이에요. 제가 이번에 영화 발굴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는 단어를 하나 알아왔는데 아르헨티나 단어 중에 총고라는 단어가 있대요. 총고. 이게 문자 그대로 옮기면 힘센 남자, 근육질 남자 이런 네. 뜻인데 이게 그냥 가볍게 육체 관계를 맺는 상대방이나 친구인데 육체 관계도 하는 사이라든지 뭐 주기적인 그런 성적인 파트너라든지 네. 혹은 진지한 연애를 하는 중에 한눈 파는 상대 네. 등등을 두루 뜻하는 용어래요. 아하. 저는 이 애나의 누드 사진 파문 이전까지의 윌리엄은 네. 정말 냉정하게 보면 애나의 총고가 아니었나. 그 너무 냉정한 적나라한 코멘트인가요? 정말 그 송곳 같은 네. 단어를 갖고 오셔서 이 총고라는 단어는 왠지 이렇게 발음해야 될 거잖아요. 총고 이렇게 발음해야 될 거지 않아요? 총고라는 단어가 오늘 떠오르는. 네, 그런 조금 너무 제가 비판적인 로 말씀드리지 아닙니다.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좋습니다. 네, 꼭 무슨 육체적인 관계가 뭐 엮이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야 끝끝내 평등해지는 패턴이 우리 주변에서도 좀 많이 관찰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던. 조금은 또 씁쓸하게. 네. 마무리가 너무 씁쓸한가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마지막 여발포 코너였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